인도 만행결사를 위한 예비순례단이 사흘 동안 더위와 장대비 속에서 100km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언의 전법으로 보는 이의 마음에도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입제에서 회양까지 되돌아봤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대구 경북에 이어 전남과 전북, 광주의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종정 진제대종사의 고향인 경남 남해에 참선 수행의 명당인 선림선방이 상량했습니다. 진제 스님은 간화선의 용광로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선림선방은 내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나눔의 집 내부 제보 직원들이 약자 프레임 뒤에서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친분을 과시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할머니들과의 갈등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위축된 사회 분위기 환기를 위해 마련된 폰사진 공모전에서 초계 스님의 불길 속으로가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금강 스님 등 34명의 시상과 함께 명예 기자증도 수여됐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만들어진 최초의 불상 간다라 보살상을 만나러 랜선 박물관 탐방을 떠났습니다. 깊숙한 눈매와 오뚝한 코, 화려한 치장을 한 간다라 보살상을 특별한 초대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인도 만행결사의 연습 과정인 공주 예비순례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2차 예비순례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예비순례 참가 대중이 이번 순례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서원을 세웠는지 윤호섭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삼복더위 기간 장대비와 맞서 치열한 행선이 펼쳐진 공주 마곡사 일대. 인도 만행결사 예비순례단은 마곡사가 자리한 우남리부터 유구리, 만천리, 해월리 등 10여 개에 달하는 마을을 지나며 사흘간 100km에 가까운 걷기 순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비구 스님 47명을 비롯해 비구니 스님 11명, 우바세 12명, 우바이 6명이 참가해 대규모의 예비순례단이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순례에 8명이 작은 부상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든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고 3명은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순례를 마친 참가자들은 고된 일정에 인도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확신하진 못했지만 위례상월선원 천막결사에 이어진 만행결사의 불교적 가치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2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눈에 눈물이 줄줄줄줄 흘렀는데 영화를 어떻게 본지를 모르겠어요. 한순간에 가슴이 확 내려앉으면서 우리는 40년 동안 중도를 해도 개똥도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저도 부처님 만행을 인도까지 동행했으면 좋겠는데 됐지 않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예비순례단의 멈추지 않는 발걸음은 순례단원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본 이들의 마음에도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평생을 길 위에서 보낸 부처님의 삶처럼 순례단원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눈에 보이지 않는 전법을 하게 된 겁니다. 치료받는 모습 한 분 한 분이 결사의 어떤 비상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보여주는 그런 깊은 어떤 감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모두도 그렇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야광보살의 어떤 화신으로 좀 더 정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공주 예비순례에는 불자가 아닌 가톨릭 신자 부부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상월선원에 가봤다고 밝힌 이들은 영화 아홉스님을 보며 감동을 느끼고 불교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연하게 제 지인과 함께 상월선원에 가보게 되었어요. 만행결사라는 이 단어도 생소하지만 3박 4일 동안 완주한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기쁘게 생각하고 여기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온 인도 만행결사 2차 예비순례. 인도 현지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지만 대신 국내에서 충분한 연습을 거치고 도보순례가 갖는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순례단은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사명 아래 시작된 천막결사와 만행결사가 부처님께서 몸소 실천한 가르침을 전하고 바른 불교를 알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한국불교 중흥입니다.
대한민국이나 세계의 어떤 모든 분들이 불교를 통해서 자기 삶의 중심을 좀 찾아내고 자기 가치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희망의 불교 또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루는 이런 것이 공통적인 바람이고 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정진! 결사! 만행! 결사! 상월! 결사! 비구니 전체 참석! 결사!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와 전라도 지역 지자체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십시일반 모은 4부대 중에 따뜻한 마음이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무려 170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지역.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며 방역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사찰들도 산문을 닫고 법회를 취소하며 광주시의 방역 활동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와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닷새째 추가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피해는 심각하기만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타격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 타격은 회복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라도 지역에 코로나19 피해가 커지자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대구, 경북에 이어 자비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이로하 스님은 어제 광주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피해 주민과 방역 활동에 써달라며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좀 지원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이제 광주가 좀 심해서 전남하고 전북도청에 기금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이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는 광주불교연합회 동현 스님을 비롯한 지역 사찰 스님들이 동참해 방역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성금과 함께 법회를 취소하고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한 불교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모든 법회도 앞장서서 취소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모범적으로 실천해 주시고 그래서 방역 당국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신도들께서 성금까지 모아 주셔서 150만 광주 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 30일 전라북도와 남도를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과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2천만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성금을 주심으로써 아마 부처님의 도타운 사랑을 크게 느끼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코로나 전국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모은 따뜻한 정성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돼 소중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어제 종정 진제대종사의 고향인 경남 남해에 성담사 선림선방의 상량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선림선방 상량법회에는 전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과 동화사 주지 사요 스님, 성담사 주지 도민 스님을 비롯해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2018년 첫 삽을 뜬 성담사는 올 4월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5월 대웅전 상량식에 이어 어제 선림선방의 상량법회를 봉행하고 내년 낙성할 예정입니다. 진제대종사는 천하의 명당인 성담사 선림선방에 뜻있는 수좌들이 많이 찾아 참선 수행에 매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나눔의 집 내부 제보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할머니들의 뜻을 무시하고 왜곡하며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는 약자 프레임 뒤에서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의 인권보다 제보자 인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나눔의 집 내부 고발 직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우용호 원장이 이옥선 할머니의 통장을 인수하고 할머니는 어떤 내용인지 모른 채 인수증에 사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에게 지급되는 국가지원금 통장을 가로채기 위해 우용호 원장이 할머니 뜻과 달리 강제로 인수증에 사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우용호 원장은 이옥선 할머니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통장 정리를 비롯해 관리를 해드리게 됐다며 혹여 생길 문제를 대비해 인수증을 쓰는 과정에서 김대월 학예사 등이 CCTV를 보고 곧바로 올라와 인수증을 탈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간병사를 통해서 원장이 통장을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통장을 제가 관리하기가 부담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시설 여건상. 어머님은 인계를 하고 내가 이제 어머님 통장을 인수했다 해가 그러면 어머님 내가 금고에 내두니까 어머님이 이 종이도 이 통장 사이에 넣어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녁에 가서 그 글을 가져간 거예요. CCTV로 돼가지고 이름 이제 설명을 하고 이름 막 쓰는데 걔네들이 막 올라와서 막 그걸 탈취하듯이 뺏어가서 사진을 찍고 막 어르신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이 상황이 있기 2주 전인 지난 18일 이옥선 할머니의 요청으로 진행된 BTN 뉴스와의 인터뷰에도 뜻하지 않게 촬영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통장하고 다 찾았지. 너희들 상대가 할 수가 없다. 왜 그런 소리 왜 하나? 그 왜 사진을 찍고 왜 그러는데? 그래서 뭐 사진 찍는다 소리는 안 하고 내가 그랬어. 통장하고 나 다 찾아야 되겠다고. 통장하고 현금하고 있는 거 다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오면 준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 요양보호사도 할머니가 원한 것이 맞다며 오히려 갑자기 들이닥쳐 인수증을 뺏으려는 제보 직원들 때문에 할머니가 무서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할머니는 저기 원장님한테 그걸 맡기시고 싶어 했어요. 근데 상황이 지금 그 상황에서 김대월 씨가 뭐라 그러니까 원장님도 그거 어떻게 탈취를 못하죠. 그래갖고 그 사인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김대월 씨가 그거 그 국장님이 갖고 있는 거 뺏어서 밑으로 갖고 내려갔어요. 기가 막혀서 그냥 너무 어이없다는 표정이죠. 뭐 무섭대요 어르신이. 김정열 보호사는 그동안 인터뷰와 경찰 조사 등에서 제보 직원들과 다른 주장을 펼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대월 학예사가 경기도청과 친분을 과시하듯 사과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요양보호사는 PD수첩 방송 이후 나눔의 집이 무섭고 살벌한 곳으로 변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열흘에는 거야. 녹음하고 있지 않냐는 거야.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패턴을 풀었어. 이랬더니 보더니 아니니까 미안하다고 그래서 덮는 거야. 그게 남의 핸드폰 갖다가 강제로 열으라 그랬고 그게 할 짓이냐고 진짜로요. 나는 여기가 너무너무 무섭고 살벌해요. 지금 이곳이. PD수첩 나온 뒤로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하여튼 여기가. 아유. 제보 직원들의 불편한 행동은 이옥선 할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제보 직원들이 무섭기도 하고 한마디로 아주 못됐다고 표현했습니다. 벌써부터 간다 그랬는데 이 다리가 시원찮아가지고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항상 밀었어요.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갔더니 중간에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이런 걸 그 할아버지가 막 사진 왜 찍느냐고 소리 지르고 이게 괜찮았어. 꽃집한테 구경도 못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뭐 억울한 점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데 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을 안 해. 아주 못됐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할머니의 고추반 나들이보다 제보 직원들의 목적이 더 중요했던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내부 제보 직원들은 조사가 없던 토요일 늦은 오후 이옥선 할머니의 요청으로 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수칙을 지키며 진행된 BTN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민관 조사단의 조사를 방해했다며 경기도청에 임원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해 관철시켰습니다. 사실 김대월 학예사를 비롯해 제보 직원 가운데 5명은 광주시에 의해 진행된 지난 2월 내부 감사에서 할머니 관련 도록을 무차별하게 관리하고 근태 기록 카드를 작성하지 않는가 하면 예산 결산서 작성 제출을 지연하는 등 의무 위반으로 견책과 경고 등의 징계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한 사실은 숨기고 책임은 임원진에 돌리며 뜻이 다른 직원들과는 끝없이 대립해온 겁니다. 이런 실정에도 정해진 2주를 넘어 기간을 연장하며까지 나눔의 집을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의 진짜 주인인 할머니보다 제보 직원의 주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모양새입니다.
우용호 원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산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BTN 불교TV가 위축된 불교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최한 스님들만 참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폰사진 공모전의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사장상 초결 스님을 비롯해 총 34명의 스님들이 상을 받았고 응모한 모든 스님들이 BTN 명예기자로 위촉됐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환기하고 외부 활동이 어려워진 불자들에게 사찰의 모습과 자연 경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BTN 불교TV가 진행한 아주 특별한 폰사진 공모전. 3개월간 많은 스님들이 다양한 사찰의 모습과 스님들의 활동,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핸드폰 사진으로 담아 BTN에 보내왔습니다. 100여 명의 참가자가 보내온 800여 점의 작품 중 이사장상 초결 스님, 사장상 금강 스님의 작품을 비롯해 2번의 심사를 거친 34점의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사장상 초결 스님의 작품 불길 속으로는 타고 있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길을 바라보는 스님 본인의 모습을 찍은 사진으로 아궁이 속 불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타서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BTN 불교TV 회장으로 수상자들에게 직접 시상한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대종사는 빠르게 변하는 열린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한순간의 생각이라며 전통을 지키면서도 깨어있는 수행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순간 한순간 깨어있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 겁니다. 앞으로도 정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행복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BTN 불교TV 구본일 대표이사는 메시지를 통해 출품된 스님들의 사진으로 많은 분들이 큰 치유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24대 1의 경쟁률로 수상한 작품들은 구도의 마음과 달관의 경지, 포교의 마음과 즐거운 수행의 모습이 사진에 잘 표현되는지를 고려해 선정됐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이 무상한 세계에서 찰나, 내가 느끼는 그 찰나의 최고 순간을 잡아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깨달음의 순간이겠습니다. 또한 이번 폰사진 공모전에 응모한 모든 스님들을 BTN 명예기자로 위촉했습니다. 수상 스님들은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BTN 폰사진 공모전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님들의 그런 청정한 눈으로 수행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처님과 또 산사와 불자들의 모습들을 그렇게 사진을 찍는 공모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스님들만 참가할 수 있는 특별한 공모전이 있다고 해서 저도 참가하면서 이렇게 힐링도 되고 위로도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진 속 아궁이 불길 속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타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BTN 영상뉴스를 통해 화면으로 만날 수 있으며 BTN 2층 카페에서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교구 본사를 순회하는 오프라인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인 폰사진 공모전은 계절별 사진, 동영상 공모전 등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주 특별한 폰사진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교계의 분위기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천안 성월사가 청동역사 유리광열애불 300원불을 새롭게 조성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8일 오전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된 점안법회는 성월사 주지 고우 스님을 비롯해 지역 스님들과 신도들이 동참하며 원불봉안 회향을 기념했습니다. 주지 고우 스님은 코로나19로 힘든 시대에 우리 모두가 행복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약사열애불 원불을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경 스님은 새롭게 조성한 약사열애불의 기운이 두루 퍼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부산 도심전법도량 만덕사가 부전시장 인근에 새 도량을 마련하고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개원법회에는 주지 도일 스님을 비롯해 신도 50여 명이 동참해 문화, 봉사, 교육 중심의 포교 도량을 발언했습니다. 도일 스님은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의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을 따르며 자타일시 성불도를 이루는 도량, 만덕사가 되자고 설했습니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전통무용가 이은미 선생이 특별 출연해 연꽃춤과 장곰으로 만덕사의 확장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여기 2000년도 전에 만들어진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500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진 최초의 불상, 간다라 보살상인데요. 이 간다라 보살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깊숙한 눈매, 오똑한 코,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는데요. 간다라 보살상,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깊은 눈매와 오똑한 코, 구불구불하고 긴 머리카락, 구슬과 보석으로 만든 머리끈, 역시 굵은 보석이 박힌 화려한 목걸이와 팔찌, 단호하면서도 기품 있는 얼굴. 여기 화려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를 풍기는 아주 멋진 조각상이 있습니다. 강렬한 조명 속에서 떠오르듯 고고하게 빛나고 있는 이 조각상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이 조각상은 바로 불교의 보살을 나타낸 보살상입니다. 보살은 보통 이렇게 각종 장신구를 걸친 매우 화려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수수한 불상과 다르게 왜 보살상은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을까요? 원래 보살이라는 단어는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의 석가모니 부처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 즉 일반 사람들 중에 가장 높고 고귀한 신분인 사람을 모델로 보살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살상, 우리나라의 보살상과는 매우 다르게 생기지 않았나요? 파마를 한 듯 구불거리며 늘어뜨린 머리카락, 눈에서 코로 이어지는 얼굴 골격, 진짜 천을 걸쳐놓은 듯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옷주름과 유연한 포즈, 그 아래 드러나는 생생한 근육의 질감까지 사실적인 그리스 로마 조각의 모습이 강하게 떠오르실 겁니다. 왜 이 보살상은 그리스 로마 조각과 이렇게 닮아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보살상이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쯤 전인 2에서 3세기 무렵 간다라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간다라는 좁게는 오늘날 파키스탄의 일부, 넓게는 아프가니스탄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곳입니다. 고대의 간다라는 유라시아와 인도 아대륙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자 여러 민족과 문화가 거쳐갔던 열린 땅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왕의 동방 원정으로 전해진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시작으로 서아시아 문화, 북방 유목민 문화 등이 섞여 간다라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딱딱한 돌을 깎아 만들었다기보다 마치 흙을 빚어 만든 듯한 섬세한 표현이 압권이지요. 아마도 이 상은 사원의 작은 동굴 같은 감실에 넣어져 주로 앞모습만 보였을 것입니다. 또 오른팔에 파손된 면이 매끈하고 위쪽에 작은 홈이 있어 오른팔 끝부분을 따로 만들어 끼워 넣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곳에서 탄생한 간다라 보살상. 그 아름다움은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